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내용은 AI 반도체 업계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아스테라 랩스와 거대 기업 아마존이 체결한 아주 중요한 장기 계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최대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매출을 보장하는 계약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계약이 과연 아스테라 랩스에게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고객에게 발목이 잡히고 수익성마저 갉아먹는 위험한 양날의 검이 될 것인지 그 본질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그 기회의 이면에 숨겨진 대가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아마존에 대한 과도한 의존, 또 기존 주주 가치의 희석, 그리고 총이익률 하락이라는 명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반대입니다. 이 계약은 불확실성이 큰 이 반도체 시장에서 장기적인 매출 가시성을 확보하고 업계 최고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엄청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입장을 들어보죠. 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요,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건 아스테라 랩스의 전략적인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대 65억 달러의 매출을 2033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확보했다는 건 이 변동성이 극심한 업계에서 정말 엄청난 안정성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계획적인 R&D 투자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가 바로 아마존, AWS라는 점입니다.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의 절대 강자 아닙니까? 이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고객 공급사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또 이번 계약 대상 제품들을 보면 이건 그냥 부품 납품 계약이 아니에요. 스마트 패브릭 스위치, 광학 엔진 솔루션 같은 아스테라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신경계와도 같은 최고 부가가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존이 아스테라의 현재 기술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 로드맵 전체를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장밋빛 전망에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면의 대가를 봐야죠. 이 계약의 핵심에는 약 330만 주에 달하는 신주 인수권, 즉 워런트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워런트는 아마존이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아스테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해관계를 맞추는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일이고 더 심각한 건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이 워런트의 가치는 비연금성 비용으로 처리돼서 아스테라의 매출과 총이익에서 직접 차감이 됩니다. 회사 스스로가 2026년부터 분기별 총이익률이 약 2%포인트씩 하락할 거라고 예고했어요. 이건 그냥 회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익성 지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마존이라는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적 위험을 떠안게 된 거죠. 이것은 파트너십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아마존의 거대한 구매력 앞에 아스테라가 협상력의 불균형 속에서 내준 굴욕적인 양보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고객 집중 위험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게 이 계약의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아마존은 그냥 고객사 중 하나가 아니죠. AI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가는 시장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AWS와 구글의 설비 투자 계획만 약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시장의 지배자와의 장기 계약은 단순한 안정성을 넘어서 아스테라의 기술력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공인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아마존이 믿고 쓰는 기술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품질 보증서가 아니라 황금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그들의 막강한 협상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에 워런트를 요구한 것처럼 다음에는 더 큰 폭의 가격 할인을 요구하거나 더 불리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죠. 과연 아스테라가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급락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이 계약의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고객 집중 리스크와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죠. 재무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약 1.8%의 지분 희석, 물론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65억 달러라는 잠재적 매출 확보를 위한 대가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건 아스테라의 최근 연간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총 이익률 2%포인트 하락도 이건 비현금성 회계 처리일 뿐이지 실제 회사의 현금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 투자 없이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의 보증을 통해서 자사 기술 로드맵의 타당성을 입증한 셈이니 그 무형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봐야죠. 비현금성이라는 말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월스트리트는 비현금성 비용이라도 총 이익률 같은 핵심 수익성 지표가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래 수익성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미 1분기 총 이익률 가이던스가 74%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계약은 그 하락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명확한 예고편이나 다름없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예고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걸 회계상의 숫자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이 계약의 금융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워런트의 주당 행사 가격이 142.82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존은 주가가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만 이익을 봅니다. 즉, 아마존 역시 아스테라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한 겁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원했다면 워런트가 아니라 직접적인 가격 할인을 요구했겠죠. 이건 아스테라의 성장이 곧 아마존의 이익이 되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아주 영리한 구조라는 거죠. 그건 너무 이상적인 해석이십니다. 워런트는 사실상 미래 제품 가격을 현물 주식 옵션으로 할인해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현금 지출 없이 공급망 안정과 가격 할인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아주 영리한 구매 전략일 뿐이죠. 다른 고객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앞으로 다른 고객들과의 협상에서 아마존에게는 저런 혜택을 줬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되나? 이런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테라의 전체 가격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겁니다. 이 계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성공적인 협력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단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겁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AI 칩의 제왕인 엔비디아까지 아스테라를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브로드컴, 마블 같은 거대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아스테라가 기술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해서 협상력까지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저는 아스테라가 거대 경쟁사들의 압박 속에서 아마존이라는 거대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방어적인 카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존이 이런 아스테라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자사의 구매력을 극대화하고 아주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건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기보다는 힘의 불균형이 낳은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힘의 불균형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공할 수는 없죠. 아마존처럼 압도적인 물량을 보장하고 기술 로드맵을 함께 그려나갈 파트너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얻는 기술적 피드백과 시장 선점 효과는 다른 수십 개의 고객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계약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전략적 가치라는 것이 결국 아스테라의 운명을 아마존의 손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몇 년 뒤에 아마존이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거나 다른 공급사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스테라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종속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계약은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와의 장기적인 매출 흐름을 확보하고 아스테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시장에 다시 한번 입증한 기념비적인 성공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회계상 영향이나 지분 이석 같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얻는 성장 스토리의 안정성과 불확실성 해소라는 거대한 가치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계약의 규모는 분명 인상적이지만 그 대가가 너무 즉각적이고 혹독하다고 요약하겠습니다. 심화된 고객 의존도, 공식적으로 예고된 수익성 악화, 기존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이 세 가지 명백한 위험을 시장은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양날의 검은 결국 아스테라의 자율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아마존과의 계약은 막대한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모든 성장 기업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약이 아스테라 랩스에게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지 아니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성장의 족쇄가 될지는 앞으로 아마존의 AI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 계약의 조건들이 실제 재무제표에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명확해질 겁니다. 이 자료에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깊이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